도훈이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이 화면에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민정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웃으며 침실로 사라졌습니다. 제가 회의 중이라며 안심시키던 그 시간, 그들은 우리 집을 자기들만의 공간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전화를 받으며 도훈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올라오던 서울의 집은 갑자기 낯선 전장처럼 느껴졌고 나를 반기던 아내의 미소는 모두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반복될수록 내 마음은 차갑게 굳어져 갔습니다. 결말은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에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방탐정의 더블 파일과 함께 더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으로 떠나보세요. 그날 밤 나는 딸아를 재운 후 민정과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드라마 속 대사들이 흐르고 있었지만 내 귀에는 이상하게 다른 소리가 들렸다. 어렴풋이 2층 어딘가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였다. 크게 들리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또렷했고 그 웃음에는 무언가 교묘한 교감이 느껴졌다. 민정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창문을 닫았다. 요즘 위 집 진짜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말투는 짜증을 담고 있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그녀의 행동은 분명히 서두르는 느낌이었다. 나는 시선을 그녀에게 둔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민정은 창문을 닫은 후에도 이상할 정도로 자주 위를 쳐다봤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향해 자꾸 귀를 기울이는 듯한 행동. 무엇을 듣고 싶은 걸까? 안면 감추고 싶은 걸까?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주말 부부라는 현실은 이미 서로를 낯설게 만들어 놓았고 나는 괜한 상상이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우연은 의심을 현실로 끌어내는 예고편이었다. 나는 동네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려다 문득 눈길이 멈췄다. 카페 안쪽 자리에서 민정을 봤다. 혼자가 아니었다. 어떤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은 밝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민정은 그 남자의 말에 크게 웃으며 팔을 툭 치기도 했다. 지나치게 익숙한 제스처, 그리고 지나치게 자연스러운 거리감. 나는 다가가며 일부러 발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 순간 민정은 나를 보고 짧은 순간 눈빛이 굳었다가 곧바로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다. 그 단 1초의 정적, 나는 놓치지 않았다. 여보, 여기 있었네. 이분은 위층에 사는 도훈 씨야. 관리비 때문에 얘기 중이었어. 남자는 천연덕스럽게 일어나 악수를 건넸다. 또렷한 이목구비, 정갈한 셔츠, 매끄러운 말투. 민정과 나눈 시선은 짧았지만 그 짧음 속에 너무 많은 것이 오갔다. 안녕하세요. 1층 사는 도훈입니다. 아내분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에서 단어 하나하나가 거슬렸다. 많이 들었다고? 얼마나 자주 봐야 많이가 되는 걸까? 나는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관리비 문제면 보통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지 않나요? 민정이 다급히 말을 덧붙였다. 응, 위층 화장실에서 물이 새서 우리 천장에 얼룩이 생겼거든. 그래서 그 보상 문제로. 그럴싸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천장을 확인해 봤을 때 얼룩은커녕 수리의 흔적도 없었다. 이미 도훈 씨가 사람 불러서 다 고쳤어. 민정의 설명은 매끄러웠지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의심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고 나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스스로를 탓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날이 시작이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그녀의 얼굴을 나는 그날 처음으로 믿지 못했다. 그 주 금요일 예정에 없던 회의가 갑자기 취소되었다. 덕분에 나는 생각보다 훨씬 일찍 서울로 올라갈 수 있게 됐다. 민정에게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깜짝 선물을 준비하듯 조용히 집으로 향했고 오후 3시쯤 현관문을 열었다. 문을 여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향이 퍼졌다.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아닌 진하게 공간을 덮은 향초 향이었다.
평소라면 민정이 이런 향을 싫어했는데 그날따라 집 안은 낯선 향기로 가득했다. 어머, 오늘 일찍 왔네? 말해줬으면 뭐라도 준비했을 텐데. 민정은 놀라기는커녕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메이크업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편안한 집안복 대신 외출이라도 다녀온 듯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내가 아는 평일 오후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싱크대엔 설거지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거실 테이블은 유난히 반짝일 정도로 깨끗했다. 하지만 너무 깔끔했다. 누군가를 급하게 치우고 나간 자리를 정돈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테이블 위엔 희미한 와인잔 자국 2개가 남아 있었다. 민정은 와인을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이었다. 방금 청소했어.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점점 굳어졌다. 민정은 평소 청소를 꼼꼼하게 하지도 않았고 평일 오후에 굳이 화장을 하고 집을 치울 이유도 없었다. 모든 게 과했고 그래서 더 이상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화장도 하고. 내 질문에 민정은 아주 잠깐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익숙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아,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갔다 왔어. 오랜만에 보는 친구라 좀 꾸몄지. 어떤 친구? 대학 동기야. 너는 모르는 애야. 그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민정의 눈빛은 끝내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처럼. 저녁이 되어 민정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차려냈다. 식탁 위엔 평소보다 화려한 반찬들이 놓였고 대화도 유난히 많았다. 그녀는 나의 작은 반응에도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고 이상하리만치 다정했다. 딸아이와 함께 거실에서 놀던 중이었다. 아이의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말 한마디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빠, 오늘 엄마랑 아저씨랑 피자 먹었어. 맛있었어. 순간 내 심장은 땅으로 꺼졌다. 민정의 얼굴은 하얗게 굳었다. 그녀는 당황한 듯 말을 돌렸다. 아, 도훈 씨가 아빠 오기 전에 잠깐 들렀다가 피자를 사와서 같이 먹었어. 설명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아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 아저씨 자주 와. 엄마랑 놀아. 아빠 없을 때 와서 엄마랑 방에서 놀아. 민정의 입꼬리가 떨렸고 곧 딸아를 다급히 제지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적 없어. 오늘이 처음이야. 아니야. 자주 왔어. 엄마가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 순간 민정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분명히 공포가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딸아이를 안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민정은 거실에 그대로 서 있었다. 말없이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주말 내내 나는 민정을 조용히 관찰했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자주 휴대폰을 확인했고 어쩔 땐 의미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위층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나는 여러 번 목격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결국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의심에만 매달릴 수 없었다. 지방으로 내려가기 전 집 안 곳곳에 보안 장치를 설치했다. 거실과 침실,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기기였다. 이제는 진실을 직접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심은 이미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나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끝냈다. 거실과 침실 구석에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보안기기를 설치했다. 내가 설치자이며 집주인이기에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었다.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장치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상상으로 괴로워하고 싶지 않았다. 월요일, 출근 후 업무를 보면서도 틈틈이 앱을 열었다. 민정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고 딸아이와도 함께 놀아주고 있었다. 화요일도 마찬가지였다.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내가 괜한 망상을 키워온 건 아닌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게 혹시 내가 만들어낸 불씨는 아니었을까? 하지만 수요일 오후 그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다. 회의 중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움직임 감지.
나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하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복도 끝에 서서 앱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다. 도훈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다. 마치 자기 집인 양신발을 벗고 거실을 지나갔다. 그는 열쇠까지 가지고 있었다. 곧이어 민정이 그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익숙한 눈빛을 주고받았고 이내 입을 맞췄다. 그 키스는 짧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다. 처음이 아닌 사람들의 몸짓이었다. 몇 번을 반복했는지도 모른다. 도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치겠어. 이틀 못 봤다고 이렇게 보고 싶을 줄이야. 민정이 작게 웃었다. 나도. 근데 조심해야 해. 성훈이 갑자기 올 수도 있으니까. 걱정 마. 지금 회의 중이라며 4시 전엔 나갈게.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전신이 얼어붙었다. 민정은 내 회의 일정을 도훈에게 공유하고 있었고 그들은 내 동선까지 계산하고 있었다. 단순한 외도도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치밀한 대신이었다. 이윽고 민정이 도훈의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다. 나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었다. 화면을 끄고 싶었지만 끌 수 없었다. 이건 악몽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너무도 선명하고 뚜렷한. 침실 문이 닫히기 전 민정은 도훈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민정은 짧은 숨을 들이켠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장면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내가 아내라고 믿었던 사람은 이미 다른 얼굴로 웃고 있었다. 나는 화장실 칸막이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속이 뒤집쳤다. 회의실로 돌아가지 못했고 그대로 회사를 나왔다. 차 안에서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배신, 분노, 수치심, 모든 감정이 동시에 들이닥쳤고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한참이 지나고서야 다시 앱을 켰다. 그들은 이미 모든 걸 끝내고 있었고 도훈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민정은 다시 방 안을 정리했고 샤워를 한 뒤 익숙한 향초를 피웠다.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능숙했다. 그 후 민정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딸아이를 데리러 나갔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그녀의 일상, 그녀의 연기. 대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왔을까. 그날 밤 영상통화를 하며 민정은 말했다. 오늘은 별일 없었어. 그냥 청소하고 쉬었지.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나를 속이며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3년 동안 이어온 주말 부부 생활. 그 시간 동안 도대체 민정에게는 몇 개의 평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민정과 도훈이 함께 있는 장면이 머릿속을 파고들었고 눈을 떠도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의 결혼,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 딸아이를 처음 품에 안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내가 믿고 있던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병가를 냈다. 몸은 멀쩡했지만 정신은 무너져 있었고 단 한 줄의 메일도 제대로 읽을 수 없을 만큼 집중이 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다시 카메라 앱을 켰다. 내가 빠져나간 사이 그들은 어떤 얼굴로 어떤 일상을 반복하고 있을까? 민정은 평소처럼 딸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주저없이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도훈아? 응. 잘 잤어? 나도 어젠 너무 좋았어. 오늘도 올 수 있어? 응. 2시쯤 봐. 기다릴게. 그 짧은 대화 한 줄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모든 것이 반복됐다. 그는 매일 오후 2시에 와서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기 전인 4시 이전에 떠났다. 마치 정확하게 짜인 스케줄처럼 완벽하게 계획된 불륜이었다. 내가 본 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그들은 감정을 섞어가며 죄의식 없이 관계를 키워갔고 나는 그걸 날마다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했다. 카메라 속 민정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차분하게 청소를 하다 전화가 오면 천연덕스럽게 지금 청소 중이야라며 나를 안심시키는 연기를 하고
통화를 마치자마자 다시 도훈의 품에 안겼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 심장은 마치 날마다 갈라지고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목요일 오후 나는 민정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놀라지도 않고 도훈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 무슨 일이야? 익숙한 목소리, 뻔뻔한 태도. 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단 한 사람의 실수나 욕망이 아니라 둘이 합심해서 나를 속이는 놀이처럼 여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보 같은 남편, 전혀 눈치도 못 채잖아. 그러게, 주말 부부라서 오히려 편해. 평일은 우리 시간이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는 단순히 속은 남편이 아니라 아예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금요일, 나는 그동안의 모든 영상을 정리해 백업한 후 법조계에 있는 친구에게 자료를 넘겼다. 그리고 바로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곧장 집으로 가지는 않았다. 나는 도훈이 떠나는 시간까지 기다렸고 민정이 모든 흔적을 지운 후에야 조용히 문을 열었다. 어머, 오늘은 일찍 왔네? 민정은 놀란 기색 하나 없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얼굴이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은은한 향초 냄새, 단정한 민정의 옷차림.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오히려 그게 더 불편했다. 이 모든 걸 이렇게나 능숙하게 감췄다는 게 소름 끼쳤다. 나는 아무 일도 모르는 얼굴로 들어섰다. 복수는 뜨겁게 하면 실수하지만 차갑게 하면 끝까지 간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아도 민정과 도훈이 함께 있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한 결혼 생활, 그 수많은 추억들이 하나씩 거짓으로 뒤바뀌는 것만 같았다. 아침이 밝자마자 회사를 결근했다.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침대에 누운 채 다시 카메라 앱을 켰다. 민정은 평소처럼 딸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곧장 핸드폰을 들고 통화를 시작했다. 여보세요, 도훈아. 응, 잘 잤어? 나도 어젠 너무 좋았어. 오늘도 올 수 있어? 응, 2시? 좋아, 기다릴게. 그 짧은 대화 한 줄에 나는 모든 확신을 얻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다. 도훈은 늘 오후 2시에 도착했고 4시 전에 떠났다. 마치 유치원 시간표에 맞춘 듯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반복되는 그들의 만남은 지켜보는 나에게 매일매일이 고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기 때문이다. 녹음, 대화 기록, 카메라 영상. 그들이 최소 반년 전 도훈이 이사 오던 날부터 관계를 시작했다는 것도 알게 됐다. 민정은 처음엔 단순한 호감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며 진심을 나누고 있었다. 그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목요일, 도훈이 민정의 집에 머무는 날, 나는 일부러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정은 손짓으로 도훈을 조용히 시킨 뒤 연기하듯 통화를 받았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잘 지내나 해서. 회의 쉬는 시간이라. 응, 잘 지내지. 지금 청소 중이야. 왜? 그 말과 동시에 민정은 도훈을 향해 윙크를 보냈다. 나는 그 모습을 전부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민정의 연기는 완벽했다. 심지어 숨을 가쁘게 쉬며 청소하느라 그런 거야 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확신했다. 마치 둘만의 게임처럼 나를 바보로 만들며 즐기고 있었다. 아니, 목소리가 이상해서. 누가 옆에 있어? 누가 있어? 혼자야.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카메라를 확인했다. 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도훈의 품에 안겼다. 내 전화를 받으며도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전혀 눈치 못 채네. 바보 같은 남편. 그러게, 주말 부부니까 오히려 편해. 평일엔 우리 시간이지. 그 말에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치욕감과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다. 나는 모든 영상을 백업해 변호사 친구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서울행 기차에 올랐다. 하지만 집으로 곧장 가지 않았다. 도훈이 떠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 민정이 흔적을 지우고 나서야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복수는 차갑게,
완벽하게 해야 하니까. 어머, 오늘 일찍 왔네? 민정은 놀라는 기색 하나 없었다. 향초 냄새가 은은한 깔끔한 집,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 나는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가짜의 끝을 볼 날이었으니까.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 앞엔 도훈과 그의 약혼녀가 서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민정은 서툰 미소로 음료를 준비했고 우리는 겉으로만 그럴듯한 대화를 나눴다. 도훈은 시종일관 능청스럽게 웃었지만 민정의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도훈의 약혼녀는 밝고 단정한 인상이었다. 그녀는 결혼 준비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웨딩드레스를 고른 이야기, 신혼여행지, 함께 살 집에 대한 작은 소망까지. 나는 그 대화를 듣는 민정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도훈은 다른 여자와 미래를 계획하면서 동시에 민정과의 불륜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도훈 씨, 우리 집 구조 어때요? 꽤 익숙하지 않으세요? 내가 말을 던지자 도훈의 표정이 굳었다. 민정의 눈은 동그래졌고 그녀는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들의 몸이 동시에 굳는 순간 나는 TV에 연결한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펼쳐진 장면은 잔인할 만큼 명확했다. 도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 민정과 입을 맞추는 모습, 침실로 향하는 두 사람의 실루엣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약혼녀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도훈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물었다.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라고 해요. 부탁이니까. 도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무언가 설명하려 했지만 영상은 너무나 명백했다. 그는 더듬더듬 뭔가를 말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친구, 그냥 친한 친구였어. 진심이 아니야. 친구랑 키스를 하고 침실에 들어가요. 그런 친구가 세상에 어딨어요? 약혼녀는 눈물로 가득한 얼굴을 돌려 도망쳤고 도훈은 그녀를 따라 헛직업 문을 나섰다. 거실엔 이제 나와 민정만 남았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성훈아,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설명이 필요 없어. 지방에서 일하는 동안 너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 남자랑 우리 딸 없는 틈을 타서 침대 위에서 배신했잖아. 완벽하게 계획된 외도였어. 민정은 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너무 외로웠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외로웠어. 하지만 난 참았어. 가족을 위해서. 근데 너는 약혼자 있는 남자랑. 그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수없이 반복된 거짓말과 배신이 모든 감정을 말라붙게 만들었으니까 짐을 싸는 손이 멈추지 않았다. 그 집, 그 공간, 우리 세 사람의 일상이 담겼던 그 거실과 주방, 아이의 웃음소리가 퍼지던 침실까지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안식처가 아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조차도 조롱처럼 느껴졌고 냉장고 문에 붙어있던 딸아이의 그림은 내 마음을 더욱 찢어놓았다. 성훈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민정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내 바지를 붙잡았다. 정신이 나갔었어. 도훈이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야. 그냥 외로워서 그랬어.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만해. 거짓말. 더는 듣기 싫어. 내가 본 그들의 대화, 서로에게 보낸 사랑의 문장들. 너 없인 못 살아라는 민정의 메시지와 너랑 있는 시간이 진짜 행복해라던 도훈의 답장. 그리고 성훈은 바보 같아라는 내 이름이 들어간 조롱. 그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되감기듯 반복됐다. 민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내가 그 대화를 전부 본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건 그냥 말뿐이었어. 진심이 아니었어. 이제 내가 하는 말, 어느 게 진심이고 어느 게 거짓인지 분간이 안 간다. 민정은 무너졌다. 입을 꾹 다문 채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나는 딸아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작고 예쁜 가방 안에 아이의 옷가지와 인형을 하나씩 담았다. 민정이 다급히 따라와 내 팔을 잡았다. 딸아이는 데려가지 마.
제발, 성훈아. 딸아이한테만은 좋은 엄마였어. 그녀는 내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애원했다. 눈에 고인 눈물보다 그 눈 속의 두려움이 더 선명했다. 모든 걸 잃는다는 공포. 하지만 나는 냉정했다. 좋은 엄마였다고. 딸아이 몰래 다른 남자와 집 안에서 키스하고 우리 침실에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 민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침묵이 대답이었다. 그날 밤 나는 딸아이를 데리고 근처 호텔로 향했다. 아이는 마치 여행을 가는 줄 알고 들떴다. 나는 그 밝은 표정조차 마음이 아팠다. 호텔 침대 위 아이가 잠들자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고 법적 절차는 차근차근 진행됐다. 이혼 소송과 함께 민정의 양육권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었다. 한 달에 2번, 그것도 면접 교섭으로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들어갔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싸움은 빠르게 끝났다. 민정의 분류는 아파트 단지 전체에 퍼졌고 그녀가 다니던 직장에서도 뒤늦게 알게 된 동료들 사이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도우는 파혼당했고 그의 회사에서는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민정은 마지막까지 나를 붙잡으려 했다. 문자, 전화, 이메일, 심지어 내 부모님을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게 늦었다. 이제 나는 딸아이와 함께 새 삶을 준비하고 있다. 조금 작고 오래된 전셋집이지만 그 안에는 진실만 놓고 싶었다. 아이의 웃음, 진심 어린 대화, 그리고 다시는 배신하지 않을 나 자신. 성훈아,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민정의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단호하게 중얼거렸다. 내가 내 가족을 3번 배신했어. 그건 절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은 거야. 그날 법원은 마지막 판결을 내렸고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법정을 나섰다. 민정은 문 밖에 서 있었다. 얼굴은 울다 지쳐 벌겋게 부어 있었고 눈동자는 텅 빈 채였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외면한 채 걸음을 옮겼다. 더 이상 서로에게 할 말은 없었다. 도훈에 대해선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다. 아파트에서 짐을 싸서 나갔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을 뿐이다. 아마 새로운 곳에서 또 다른 거짓말과 함께 살아가고 있겠지. 그러나 그의 배신은 그의 약혼녀뿐 아니라 내 가족 전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혼 후 6달이 지났다. 나와 딸아이는 작지만 따뜻한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더 이상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는 곳이었다. 딸아이는 새로운 유치원에 적응해갔고 주말마다 공원에 가거나 함께 영화를 보며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처럼 웃을 순 없었지만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는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도훈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는 것이었다. 이혼 이후에도 그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해왔다. 왜 나한테 묻는 거야? 그건 내 인생이잖아. 나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민정은 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어조였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온 것이었고 되돌릴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침대에 누워 한동안 눈을 감지 못했다. 떠오르는 건 민정의 거짓말과 도훈의 뻔뻔한 표정, 그리고 침묵 속에서 울던 내 딸아이의 얼굴이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해 혹시 면접 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훈이라는 인간이 내 딸의 일상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며칠 전에는 딸아이의 유치원 발표회가 있었다. 민정도 참석했다. 우리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지만 딸아이를 위해 웃으며 박수를 쳤다. 무대 위에서 우리를 찾은 아이는 해맑게 웃었다. 그 순간 내가 내렸던 수많은 결정들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 모든 건 아이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 요즘도 가끔 깊은 밤이면 잠이 오지 않는다. 민정을 사랑했던 기억과 그녀의 배신이 교차할 때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언젠가 딸아이가 엄마에 대해 물어올 날이 오겠지. 그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 질문이 아직도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